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이틀 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가 거론될 전망인데요.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이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핵으로 인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엔 그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과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사드 보복에 따른 우리의 피해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른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북한의 핵과 대량 파괴 무기,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막기 위한 조치로 경북 성주군의 성주 골프장 일대가 사드 부지로 결정된 데 이어 사드 장비까지 들어오면서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작년 9월에 천안문 성로에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가서 열병식을 같이 보면서 한중 밀월내교를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 입장은 3노, 즉 사드에 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협의 요청도 없었고 그래서 검토도 안 했고 따라서 결정도 안 한다. 이러면서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줬어요. 사드 문제는 꺼내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급격히 바뀐 것은 작년 1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입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전화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안 받아버렸거든요. 그러자 그 다음 달인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급선회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왜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걸까? 지난해 7월 달에 이제 갑자기 이제 이 결정을 했을 때도 그때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의혹을 이제 그러니까 불러일으켰던 것이요. 이제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이제 경제가 굉장히 이제 파탄난 상황 속에서 이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안보 이슈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지배적인 정가였던 하나의 인식이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했을 경우에 이게 분명히 이렇게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안 거죠.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치적 계산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중국의 협력을 구하고 이해시키기에 앞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게 된 것이다. 중국몽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 국정 과제를 제시했었어요. 중국인의 꿈이라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아시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시아를 중국 중심의 이제 질서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면 충돌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사드 배치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 속에서는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자신들의 꿈은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코 자시할 수 없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이제 사드 보복이 이제 사실은 그런 점에서 예고가 된 것인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반도 사드 배치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은 우리에게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3월 15일부터는 한국 여행 상품 판매 금지령을 내리고 한국으로의 단체 여행까지 전면 금지시켰다. 중국인들이 사실 나가는 인원이 확실히 많이 줄긴 했어요. 제가 뭐 이전에는 뭐 나가는 손님 엄청 많아서 뭐 이쪽이 정말 너무 많이 복잡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이전에 100%였다면 뭐 지금 정말 한 50% 이하로 뭐 준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이 1,357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 비율이 46.8%, 거의 5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에서 그런 강경한 그 한국 관광 금지 조치를 내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가이드들 진짜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일거리가 줄고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중국 정부의 금한령이 공식 발효된 지난달 15일 이후 중국발 항공 수요는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중국 노선 여객수는 7.4% 감소했고 예약률 또한 전년 대비 9.4%가량 줄어든 상황.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던 명동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선 관광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여행업계 같은 경우는 거의 상반기 중에 예약돼 있던 어떤 중국 단체 여행 상품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 관광 이런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취소되고 있고요. 신규 어떤 예약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명동의 이제 그 비즈니스 호텔들 같은 경우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여기도 호텔 어떤 예약이 취소가 계속되고 있다. 그 공연 업계도 좀 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난타 공연장 같은 경우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단골 그 필수 코스였는데 이런 충정로 극장 같은 경우는 단체 관광객을 받던 극장이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그 휴관한 상태고요. 관광객 수가 3월 15일 전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하더니 이제 15일 이후부터는 좀 급격하게 많이 줄고 주말 15일 날 그 주말 지나고 나서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또 많이 없어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였고요. 다른 노점들 같은 경우 70, 80% 거의 중국 애들 위주였어요. 중국 사람들이 거의 저기는 아예 판을 치고 먹는 편이래 갖고 저쪽이 더 타격이 어마어마해요. 저쪽.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관광특구인 제주도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단체 관광객들이 급속하게 줄면서 주로 중국인들이 투숙하던 호텔의 경영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가 아니고 개별 관광객들만 조금 보이고 좀 거의 안 보이죠.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제주 여행을 계획했던 한 중국 관광객 한 11만 명이 취소됐고, 그리고 또 이제 크루즈 선박이 취항이 거의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심각하죠.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한 곳이 좀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두세 곳이 지금 폐업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이제 중국 관광객들 위주로 하는 호텔들이 원룸으로 개조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중 46.8%를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그 수가 줄어들수록 관광 매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인들의 지출액이 다른 외국인들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평균 관광객들의 평균 지출액이 한 1,700달러 선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관광객이 한 2,300달러 정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지출액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 관광객들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어떤 면세점은 물론이고 여타 어떤 업종에 굉장히 많은 그 연쇄적인 반응을 미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면세점의 90% 이상을 중국인 고객들이 이제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인 고객들은 화장품도 많이 사지만 명품들도 많이 구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제품, 특히 한국 제품 되게 많이 구매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한 번에 살 때 하나, 두 개 사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많이씩 사는 성향들이시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큰 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까닭에 매출의 70%를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는 면세점들은 심각한 매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따라 면세점 내 협력업체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퇴사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채용도 많이 일어났죠. 이제 계약직이 거의 6개월 이후에는 분명히 이제 정규직이 되는 그 단계였는데 이제 계약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냥 완전 계약이 끝나게 돼버림으로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이제 정규직 영세 기업 같은 경우는 정규직들을 이제 무급휴직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내려진 것은 비단 관광 산업만이 아니다. 더욱 노골적으로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한 보복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가장 자기들이 피해를 적게 보면서 효과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중국인들에 대한 통제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요. 관광 상품을 판매 금지를 시키면서 뭐 유커나 쌍커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당장 지금 뭐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가 서울과 제주 이런 쪽 지역이 되잖아요. 이쪽에 주요 상권들이 굉장히 타격을 보고 있고, 어쨌든 피해가 뭐 이제 여행업이라든가 무슨 뭐 호텔업 무슨 면세점 이런 게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이 접근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 차단시킴으로써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있죠. 중국의 이제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한 그 무역 장벽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협회에서는 지난 3월 8일 날 저희 무역협회 본부 차원에서 대중국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업체의 애로사항을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A사 같은 경우에도 그 통관 쪽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그 B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계약 파기나 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수출 애로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소방당국은 중국 내 롯데마트 90%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소방 점검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중국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롯데마트의 영업정지는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것이 실질적인 이유로 보인다. 롯데를 빌미로 한 중국인들의 반환 시위 또한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에서 구입한 고객의 물품을 다짜고짜 차버리고 진열된 과자를 꺼내 먹고는 봉지를 그냥 두거나 병뚜껑에 껌을 붙이는 등 제품을 훼손하는 행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드 부지가 국방부에 제공되는 순간 경제보복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마다 황교안 권한대행, 그다음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 목소리로 별일 없을 거라 그랬습니다. 한중 경제는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보복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별일 없을 것으로 본다. 이래놓고 강행한 거예요. 별일이 없었습니까? 별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일이 닥쳐오고 있죠. 그렇다면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왜 이토록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을까? 전례 없는 보복 조치를 가하면서까지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막아서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배치되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보면 굉장히 큰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요즘에 굉장히 민감한 남중국해 문제하고 또 아주 그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시 그 탐지 거리에 다 들어갑니다. 2,000km면. 중국이 미국과의 남중국해 문제가 아시아 문제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 기득권 문제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중국이 여론몰이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즉, 한반도 사드의 탐지 거리가 중국의 해군 기지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미중 간의 아시아 패권 경쟁이 얽히면서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 이런 가장 전초기지의 역할을 지금 한반도가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중국과의 향후 그 패권 싸움에서 중국은 밀릴 수가 없죠. 그러면 한국에 대한 특히 이 촉발을 하기 바로 전에 제주 강정마을 그 해군기지 사건이 있었죠. 이 문제들이 서로 엮여서 결과적으로는 그 아시아 방어체제 미국의 전략에 중국이 대응하는 역할, 그리고 한국의 그 보복하거나 또는 그 견제하는 이런 현상들이 뭐 군사적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적, 뭐 민간 그 시장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섣부르게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보다는 국가적 실익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보며 외교적 노력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한국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죽어도 한국 국민들이 죽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안보의 당사자다. 우리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다. 이런 걸 먼저 확인하면서 진정성을 교류하면서 우리가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는 충분한 대화가 있고,
그러면서 이 사드에 대한 실험과 검증, 이게 진짜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지 이런 어떤 공론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사드 배치 결정을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반면에 사드 배치로 인해 안보에 더욱 위협을 받게 됐다. 또 관광 산업에도 피해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관광 금지뿐 아니라 한류 연예인들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고 또 중국 여론조차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정적인 대응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 경제와 문화,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과 사태 해결 방안은 없는지 각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관광 산업뿐 아니라 무역 수출 분야에도 제재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중국 수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의 무역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즉,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수도권과 일부 관광 특구뿐 아니라 지방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 서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뭐 중소 또 수출 기업이 우리 도내에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아니면 각급 우리 기관, 우리 경제 단체를 통해서 중소 수출 기업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품목이 중국에 도착했을 때 통관 지연되는 사례가 좀 있었고, 또 수출하기 위해서 중국의 사전 위생 허가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생 허가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그런 피해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36.6% 정도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25.1%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을 다 포함해서라도 20% 이상을 이렇게 그 대중국 수출 비중이 차지를 하고는 있는데, 하반기에도 그 이러한 한중간의 그 교역의 어려움은 조금 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화장품과 동물의약품, 식품 관련 기업 100여 개 업체가 입주한 천안 산업단지 내 충남농공 미니클러스터에서도 대중국 수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그만큼 충남도에서는 사드 대응 TF팀을 발족하고 사드 보복에 따른 대응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천안 지역에 그 수출 기업이 수출 활동이 위축이 되고 또 수출의 차질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에서는 수출 기업에 대해서 동향이라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라든지 또 무역협회라든지 수출 유관 기관과 공조를 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경영 안전 작업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 시책을 저희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으로까지 확대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배를 타고 오가며 생업을 하는 소무역 상인들의 생계 또한 위협을 받고 있다. 사드로 인해서 중국에서 공산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걸 일절 한 개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뭐 겨우 우리나라 들어올 때 농산물 50kg 외에는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죠. 지금 엄청난 그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소무역상을 통한 한국산 공산품의 중국 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 저쪽에 보시면 아시지만 저기가 작업장이에요. 각자 자기들이 가져갈 거를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가방에 담고 뭐 작업하는데 지금 저기 한산하잖아요. 작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이 양반들이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지금 일도 못하고 지금 대기실에 앉아있고, 그 밖에 주차장에 소송거리고 다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드 보복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오는 6월 예정이었던 서산 대사랑에서
중국 산둥성 룡엔항의 국제 여객선 취항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중국 정부를 의식한 중국 측 해운 사업자가 선박 구매와 용선 협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자고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서산 대사랑은 우리 충청남도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항구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 공항이나 항구가 열리지 않는 곳이 세종시를 빼면 충청남도뿐이 단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한테 대사랑에 이제 그 카페리오가 이렇게 입출항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충청남도 관광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관문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관문을 통해서 중국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진 거고요.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부분이 충청권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관문을 여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충남도 전체가 노력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정말 취항만을 앞둔 상황에서 좀 이렇게 사드 사태가 발생해서 좀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론되는 게 관광과 무역 분야의 다변화 방안이다. 즉 중국 시장에 의존해서 벗어나 다양한 해외 시장을 유치해 중국발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국가 전체의 2배 정도 되는 한 46%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외 시장도 다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편중된 그런 통상 구조 가지고는 그 산하의 상황이 바뀌면 그 여파를 우리 지역 업체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랄 시장을 제1 타켓으로 해서 저희가 수출 시장 진출을 역점 두고 추진하고 있고, 인도의 인구가 지금 중국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인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그런 계획으로 하여튼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역사절단을 보내고. 해외 시장의 다변화 노력은 대학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저희가 다양한 국가에서 유학생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유학생이 저희 한 800명 중에서 한 50% 정도, 한 400여 명 정도가 와 있습니다. 이 사드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내년도 유학생 유치에 영향을 끼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 지금 한 80여 개국에서 학생들이 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새로 많이 유학생 유치할 수 있는 나라로서 이제 베트남, 그다음에 의외로 일본 쪽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외 시장을 다변한다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또 어떤 해외 시장과 비교하더라도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우리나라 대중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국으로 가야 되는 이 물량이라든지 수출액이 거의 탑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다변화라는 것도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정부가 때로는 횡포를 부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 시장을 외면하고서는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사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이 동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동안에 경제를 운영했던 이유가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 이번에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데 이 주변 지역을 자신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라는 지렛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경제 의존도를 높여온 겁니다. 앞으로의 관광, 무역 등 현재의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사드 배치에 관해 어떤 선택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더 부합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긴장 완화 정책이 일단은 먼저 추진되면서 사드라는 것도 주변국과의 어떤 우리의 진정성이 교류되면서 그 문제가 논의돼야지 지금같이 막 나가는 식으로 했다가는 어차피 허리 부러지는 국면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딜레마를 거부해야 돼요. 미국과 중국 양쪽에 약점이 잡혀있는 나라가 한국이 돼버렸다. 이게 사드 문제의 본질이죠. 사드 딜레마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사드 갈등을 풀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 물론 다변화 정책에 의해서 시장을 확대시킬 수는 있지만 중국은 인접국가란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땅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을 적으로 삼으면서 과연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게 맞느냐. 이 사드 문제는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군사적이나 외교적 대응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뭐 한국이 중요하듯이 한국도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경제 발전을 통해 경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 양국 간의 교류가 더욱더 긴밀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그 지금 특정한 어떤 그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약간의 그 굴곡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 굴곡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그 한국과 중국이 같이 머리를 싸매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한중 관계는 한미 동맹만큼이나 중요하다. 물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의 입장만을 들어주는 것 또한 우리로서는 결코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적극적인 외교력을 발휘해 반한 감정 자제를 요청하고 최대한 우리의 국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국을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보복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혐한 감정, 반한 감정, 거기서 정치적 위치가 매우 위태로운 시진핑 정부를 향해서 이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이 흐름을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전에 무언가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의 경제보복이 문제가 아니다. 어떤 외교술로도 혐오의 감정은 풀 수가 없다. 중국 정부한테 지금 한국민들의 반중 감정을 높여봤자 결국 그러니까 사드 배치 문제 해결하는데 결국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해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육자회담을 복구한다든가 대화부직을 조성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잠깐 좀 중단을 하는 것이 중국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 채널을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사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는 미국 대선에서 쟁점이 되었고, 한국 대선에서도 쟁점이 되면서 정치의 중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5월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사드 문제 해결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사드 문제는 국민적인 합의와 또 국익을 위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외교 협상을 통해서 사드 딜레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현명한 길이 모색되길 바랍니다.